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전 내에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의회와 시민단체들은 핵폐기물 저장시설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제 지역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특장차 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박람회는 다음 달 24일 김제 특장차 단지에서 개막합니다. 새만금 미래김제시민연대가 새만금 군산김제보안 통합추진위원회에 세계시군 통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반박했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통합이 아닌 갈등만 더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자 신발만 놓여있는 집에 침입해 여성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의회와 시민단체들은 핵폐기물 저장시설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2030년 운영을 목표로 한빛원전 내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고창군 한빛원전 범대책위원회는 주민동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수원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난 6일 한빛원전과 하늘원전 내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안을 이사회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고창군의회와 고창 지역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임시 저장시설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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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된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건설 추진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부지조차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창 지역 주민들은 이번에 들어오는 임시 저장시설이 영구 보관시설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을 선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핵발전소 지역이 임시라는 이름으로 50년, 60년을 떠나라 중간 저장시설이나 최종 처분장이 건설된다라는 확정이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시설과 관련된 특별법안들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한수원은 중간 저장시설이 건설되기 전까지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진에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요청을 하면 가서 임시 저장시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창 한빛원전 범대위는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와 행정적 물리적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빛원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갈등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캠핑카나 소방차, 고소작업차와 같은 이른바 특장차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가 간다 시간엔 국내 유일의 특장차 직접화 단지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정명기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특장차 전문 단지입니다. 이 특장차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특수한 장비를 갖추고 특수한 용도로 쓰이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미래차를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키워내기로 하면서 이 영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이런 가운데 국내 유일의 특장차 전문 단지를 찾아 현 주소와 미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강철보다 단단한 지지대가 서서히 움직입니다.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끝도 없이 치솟습니다. 아파트 20층 이상 높이까지 사람을 태우고 올라가 작업할 수 있는 이른바 고소 작업차입니다.
가로수 정비부터 건물 외벽 작업, 건설 현장에 이르기까지 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이 도시화를 이루고자 하는 국가라든가 도시는 전체적으로 다 필요로 하니까 시장성이라든가 뭐 아이템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차량 뒷좌석을 떼어낸 공간에 수납장을 설치하고 차량 천장을 개조해 텐트로 만듭니다. 없는 게 없이 다 갖춰진 캠핑카로 바꾸는 튜닝입니다. 국내 캠핑 인구는 700만 명, 시장 규모는 7조 원까지 성장한 상황. 이런 흐름 속에 이 특장차 업체의 경우 올해 750만 달러, 우리 돈 약 100억 원에 야영 장비 50대를 미국에 판매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나라의 특징, 그 나라에서 선호하는 것, 유행, 트렌드 이런 것들 다 잡아나가면서 제품을 만들게 됐고요. 바이어스한테 단순히 사진 5장으로 소개를 했을 때 한국에도 이 정도나 되나? 한 달도 안 돼서 바이어가 직접 회사에 방문하게 됐으니까요.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건설기계 전시회인 콘엑스포 행사장. 매연과 소음이 없는 친환경 소형 전기 굴착기가 등장했습니다. 국내 기술로 처음 개발한 건데 한 번 충전으로 최대 8시간까지 쓸 수 있고 원격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 전기 굴착기를 미국에도 연간 매년 5억 불 이상씩 미국과 유럽에 매출을 우리가 새로 수출하는 것을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특장차 생산 기업은 이번에 미국의 건설 장비 회사와 6,500억 원 상당의 수출 계약뿐만 아니라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수출 협약도 맺었습니다. This MOU marks a new chapter in our relationship where we are going to be going further outside of the aerial work platform industry into the electric carry deck crane industry and the electric telehandler industry. So that will be an expansion of our product line for MEC. 이처럼 기술력으로 무장한 특장차 단지 입주 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자체와 지원 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장차 기술 고도화와 함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특장 산업을 지역 발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장차 성능부터 안전성 평가 인증까지 단지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잇따라 유치해 업체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였습니다. 게다가 내년엔 특장차 검사지원센터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생산부터 인증, 검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센터에 구축되면서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남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 중심지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화성까지 가야 되는 이제 물류 비용을 절감을 하고 저희가 성능 시험비에 대한 할인 정책을 운영을 하면서 지난 6년간 기회 비용이 약 95억 원 정도가 절감을 지원했고요. 해당 지자체는 올해부터 특장차 전담팀을 꾸리고 이미 꽉 찬 특장차 단지를 더 넓히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오는 2025년까지 34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제2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련 인프라와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이 주변에 아파트와 공원, 도로와 같은 주거 환경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지역 상생 거점 단지에는 LH에서 행복주택 100세대와 또 여기에 관련된 지역 주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할 수 있는 광장,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는 특장차 산업. 우리나라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첫 번째 박람회는 다음 달 24일 전북 김제 특장차 단지에서 개막합니다. 기자가 간다, 정명규입니다. 새만금 미래 김제 시민연대가 새만금 군산 김제 보안 통합추진위원회에 세계시군 통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반박했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군산과 김제의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 등 행정구역 관할권 결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시기에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통합이 아닌 갈등만 더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통합추진위 위원장은 군산 출신으로 지난달 한 언론을 통해 새만금 신항은 군산 새만금 신항으로 새만금 공항은 군산 국제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며 세계시군 통합과 거리가 먼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관할권은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에 따라 군산이든 김제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새만금 개발에 한마음 한뜻으로 전력을 다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자 신발만 놓여있는 집에 침입해 여성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제경찰서는 13일 주거 침입과 폭행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쯤 김제시 금산면의 한 아파트에 열려있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60대 여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현관에 여성 신발만 있는 것을 보고 대화를 하려고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여직원 탈의실과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직원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2월 LX의 한 지사 내 직원 탈의실과 화장실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카메라가 발견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지사에 근무하던 직원 A씨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X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중징계와 관할 감독자의 징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도내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이들에 맞춘 정책 마련과 추진이 과제로 떠올랐다는 내용인데요.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관계를 기반으로 한 전반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 도내 3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체 가구 77만 2천 가구 가운데 35.1%인 27만 6천 가구가 1인 가구라고 하는데요. 전국 평균 33.4%보다 높은 수치로 오는 2040년에는 42.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전체 가구 절반가량이 1인 가구가 되는 셈이라고 합니다. 특히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이 노후 대비가 취약한 노인층과 취업난에 놓였거나 소득이 낮은 청년층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북은 70대 이상 1인 가구가 26.3%로 가장 많았고 29세 이하가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또 60대도 17.3%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1인 가구의 빈곤율과 삶의 질이 낮다는 통계도 신문을 유의미하게 봤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2년 빈곤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인구의 가처분 소득 기준 상대 빈곤율은 15.3%였다고 합니다. 1인 가구의 빈곤율은 이보다 3배 높은 47.2%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1인 가구의 빈곤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실정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서향경 정읍시 의원은 13일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을 지켜줄 것을 정읍시에 요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정읍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은 0.8%에 불과했다며 2015년부터 단 한 차례도 1% 이상 우선 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지원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지역 내 학교와 공공단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